요즘 파이 커뮤니티가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단순한 가격 변동이나 루머 수준이 아니라 생태계의 신뢰 그 자체를 건 법적 분쟁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을 계기로 토큰이 내 지갑에서 사라졌다, 운영 구조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불안과 궁금증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송의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파이를 채굴해온 초기 참여자였습니다. 그의 주장 요지는 단순합니다. 본인이 수년 동안 모아온 파이 537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지갑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지갑이 털렸다는 해킹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파이 네트워크의 운영 구조, 토큰 분배 방식, 메인넷 일정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젝트의 근간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생태계 전체 신뢰도와 직결된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군가가 지갑 비밀키를 탈취해 전송했을 가능성이 떠오르지만 기술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파이 월렛에서 전송이 이뤄지려면 사용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비밀번호나 시드 문구에 해당하는 서명 권한이 사용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서명 권한을 사용했는가입니다. 일부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내부 시스템 오류나 취약점을 의심했고, 다른 쪽에서는 사용자 측의 로그인 정보 유출, 피싱 사이트 접속, 악성 앱 설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온체인 기록 분석과 접속 환경, 시간대 비교 등 매우 정밀한 검증이 필수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고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증 지갑을 사용했을 뿐 어떤 전송도 직접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수준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사용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토큰이 빠져나갔다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허점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송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떤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승인 흔적을 남겼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사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피해액 산정 방식입니다. 소장에 언급된 손해액은 파이오 137개에 약 $307라는 가격을 곱해 계산된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307라는 수치가 실제 메인넷 현물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니라 과거 일부 거래소가 선상장 개념으로 붙여두었던 IOU 예약 거래용 가격과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IOU는 미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임시로 붙인 기대 가격에 가깝지, 규제하에 정상적인 현물 시장에서 형성된 공인 지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수치를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하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소송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가격에 대한 오해가 사건의 본질을 흐린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또 하나 크게 회자된 주장 가운데 하나가 파이 네트워크가 20억 개 규모의 파이를 몰래 매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워낙 자극적인 내용이라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구조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는 오랜 기간 동안 닫힌 생태계를 유지해왔고 공식적인 유통 경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빈틈에서 각종 음모론과 과장된 추측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주장을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보고, 또 다른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한 공급 관리 기준과 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토큰 관련 정보를 얼마나 공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왔는가입니다. 불신은 항상 정보의 빈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파이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지연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프로젝트 측은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 검증을 이유로 일정을 여러 차례 미뤄왔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설명이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마감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연기되다 보니 많은 참여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왜 미뤄지는지에 대한 기술적, 법적 배경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연 그 자체보다 지연을 둘러싼 소통 부재가
신뢰를 더 빠르게 소진시킨 셈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기된 쟁점 중 하나는 검증 노드 수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네트워크에 실제로 동작하는 검증 노드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노드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집중식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 설계 철학, 합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따라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안정성과 속도를 우선시하며 제한된 검증 구조를 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보안과 성능 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블록을 검증하는가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숫자 자체보다 이런 구조를 사용자에게 얼마나 솔직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왔는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증권 발행 논란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규제 환경에서는 디지털 자산도 투자 목적과 운용 방식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파이의 경우 독특한 채굴 참여 구조와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만약 증권적 성격을 인정받게 된다면 등록 절차를 준수했는지, 정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마케팅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난다면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프로젝트가 사용자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송이 무조건 파이 생태계의 악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쌓여있던 불투명한 지점을 드러내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큰 이동 기록, 지갑 보안 체계, 메인넷 전환 전략, 공급 관리 기준 같은 핵심 정보들이 앞으로는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커뮤니티 역시 단순한 기대감이나 루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문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드러나면서 생태계의 약점이 함께 드러났지만 동시에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방향도 함께 제시된 셈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신뢰는 결국 투명한 운영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멋진 백서와 거대한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중요한 의사결정과 리스크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복구할 것인지가 진짜 실력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측뿐 아니라 우리 투자자와 파이오니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갑 보안 관리, 피싱 방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 등은 스스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에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약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숨기려고만 한다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이고, 정면으로 인정하고 구조를 개선한다면 더 단단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파이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통과 의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더 똑똑한 참여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